안녕하세요. 첫 번째 파트인 기업 레벨 디자인 시스템 발표를 맡은 당군소프트 디자인 시스템 컨설턴트 이주한 매니저입니다. 네, 좀 떨리네요. 네, 우선 고객사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교육을 많이 나가다 보면 이제 피그마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긴 한 건지 그런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그마 기능들은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실 테니까 과연 기업 레벨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고민들을 피그마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네,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은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그만큼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다른 고객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피그마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현업에서 노력한 결과 조직은 성장하게 되고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적 자원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네, 디자인 리소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업이 핸들링하는 프로덕트가 늘어나고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점점 어려워지는 라이브러리 관리를 피그마를 통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시스템은 다수의 디자이너가 한 프로젝트에 투입될 때 프로덕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요소를 재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코드와 디자인을 연결해서 이제 프로덕트 제작 전체 일정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는데요. 네, 하지만 디자이너들이 같은 소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스템에서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한다면 오히려 작업 능률이 하락하는 케이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3명의 디자이너가 각각 다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파트를 작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페이지별로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어떤 컴포넌트에는 코드가 잘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컴포넌트에는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작업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팀별, 각 사업부별, 그리고 전사 차원에서 모든 디자이너들이 사용할 라이브러리를 미리 지정해두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하면 각각의 디자이너가 그때그때 수동으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디자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자가 미리 설정한 라이브러리가 파일에 자동으로 추가되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일관성을 높이고 개발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네, 만약 사내에 CI팀과 각각 다른 프로덕트를 디자인하는 총 3개의 디자인 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팀은 B팀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내의 CI나 와이어프레임 키트 같은 것들은 전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기본 라이브러리를 미리 잘 설정해 두었다면 그때그때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제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핵심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라이브러리 이름 옆에 인증 마크를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어떤 라이브러리가 팀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이브러리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마지막에 작업을 갈아엎어야 하는 그런 사고를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사세가 확장되는 기업에서는 넓어진 영역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디자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팀의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만나본 한 고객사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를 런칭하는 과정에서 라이브러리를 분리하지 않고 컴포넌트 세트 단위만 분리해서 새로운 컴포넌트를 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프로덕트에 사용되어야 할 에셋이 함께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적당한 크기로 잘 쪼개고 기업의 구조에 맞게 잘 배포해야 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기본 라이브러리 기능인데요. 라이브러리를 적당하게 잘 나누었다면 이런 식으로
각 팀에 맞게 라이브러리를 설정해야 내가 꼭 봐야 하는 라이브러리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꾸준하게 디자인 시스템 사용성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 분석에는 당연히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UX를 분석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내부적으로는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 분석 기능은 개별 라이브러리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제공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선할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피그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인 레이저페이에서는 이 사용성 분석 기능을 아주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기업 플랜 사용자는 시스템 분석 API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PI에서는 라이브러리 사용에 관련한 많은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프레임 하위에 컴포넌트 중에서 디자인 시스템으로 등록된 컴포넌트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비율을 자동으로 측정해서 90% 이상 적용된 프레임에 한해서 개발을 시작하는 규칙을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해서 프로덕트 일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리어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디자인 시스템은 크게 스타일, 베리어블, 베리언츠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각각에는 또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베리어블을 사용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테마나 반응형 디자인을 위해서 베리어블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런데 디자인 시스템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베리어블을 잘 사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일부 고객사에서는 아직도 베리어블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모드별로 또는 디바이스별로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물론 확실하게 구분된 라이브러리는 실수를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 가령 모바일 화면에 PC 에셋을 사용하는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라이브러리 관리 방식은 소소한 업데이트를 반영하더라도 두 가지, 세 가지의 파일을 열어서 모든 파일을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레벨에서는 라이브러리의 베리어블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에셋만으로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라이브러리의 수를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다. 베리어블은 스타일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테마나 반응형 디자인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물론 초기에 베리어블을 설정하는 게 귀찮고 오히려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초기에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단 한 장의 프레임이 3장, 4장의 디자인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더 가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으로써 디자이너는 더 창의적인 분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이는 디자인의 가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직 베리어블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조직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베리어블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팀 내에서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리어블이 단순히 디자이너의 편의성만을 위한 기능은 아닌데요. 주로 베리어블을 스타일과 많이 비교하시곤 합니다. 스타일과 다르게 베리어블은 제이슨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리어블에서 정의된 블루 컬러는 db.json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이슨으로 출력이 된다는 것은 디자인을 코드로 옮기는 것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베리어블 API를 이용하면 프로세스 도중에 발생하는 베리어블 수정 사항을 감지해서 코드 저장소, 피그마에서 코드 저장소로 코드 저장소에서 피그마로 일괄 연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경사항을 연동하도록 세팅을 하게 되면 드디어 코드와 디자인이 완벽하게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매니지먼트입니다. 디자인과 코드를 완벽하게 연결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어렵게 구축한 우리의 소중한 디자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은 물론 치밀하고 섬세하게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사용하고 필요할 때 알맞게
디벨롭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런 챌린지에 직면했을 때 피그마의 다양한 기억 기능들과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살펴보면 위기를 기회로 한층 더 발전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라이브러리는 왜 중요할까요? 네,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 또는 아직 시스템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에는 정의된 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코드와 디자인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가볍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네, 사례를 공유하기 전에 피그마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커넥트라는 기능인데요. 코드 커넥트는 피그마가 자동으로 생성한 코드가 아니라 수정할 필요가 없는 실제 코드를 컴포넌트와 연동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 코드라는 점입니다. 데브 모드에서도 물론 유효한 코드를 볼 수는 있지만 이 코드를 직접 옮겨보면 대부분이 한두 줄은 수정이 필요한 코드입니다. 그 말은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컴포넌트를 재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시간이 점차 누적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코드 커넥트로 연결된 실제 코드는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디자인과 똑같은 코드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형태의 컴포넌트를 필요로 하고 이는 새로운 유저 플로우가 출시될 때 더 심화됩니다. 컴포넌트 하나에는 디자인 요소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한 코드 커넥트나 정의서, 외부 링크 등 수많은 요소들을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디태치된 컴포넌트는 기존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연결성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태치해서 만든 새로운 컴포넌트는 다시 디자인 시스템 범주 안으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시스템이 지속되지 못하고 디태치드 인스턴스의 수가 증가할수록 개발자가 더블 체크해야 할 상황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팀 전체의 작업 속도를 지연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스템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설명한 기능이지만 디자인 시스템 분석을 이런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시스템 분석 탭에는 여기 맨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사용성에 대한 지표 중에서 디태치드 횟수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이 디태치드 된 횟수를 잘 관찰하시고 유달리 디태치드 비율이 높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지표를 가지고 컴포넌트의 새 속성을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 컴포넌트 세트를 새로 구성할 것인지 등 케이스에 맞는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을 수 있습니다. 디태치드 된 컴포넌트는 디자이너나 관리자 뿐만 아니라 데브 모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브 모드에서 디태치드 된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에는 기존에 연결된 코드 커넥트 창 대신 우측 탭에서 디태치드 컴포넌트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컴포넌트와 원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디자이너나 관리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함께 디자인 시스템 사용성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새로 구축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브랜치입니다. 파일 관리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도 피그마 버전 관리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버전 관리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많은 고객사에서 미팅을 가면 뭐 파일별로, 페이지별로 아니면 .fig 파일로 다양한 방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디자이너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고 현업에 가장 밀접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그마에서 버전 관리는 그만큼 불편하기 때문에 피그마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도록 권장을 드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관리를 파일이나 페이지 단위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선 페이지 단위로 버전을 관리하게 되면 파일을 켰을 때 메모리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렉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버전별로 파일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생성하게 되면 대시보드가 과하게 복잡해져서 내가 작업해야 하는 최신 파일이 무엇인지 빠르게 캐치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구버전에서 디자인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그마에서는 그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브랜치라는 기능을 통해서 모든 디자이너가 같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를 최적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 작업 구조를 개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브랜치라는 개념은 피그마 대시보드 구조상 파일 하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일을 A라고 한다면 브랜치는 A1, A2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치의 특성은 대시보드에서 직접 노출되지 않고 원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원본의 데이터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브랜치가 어떤 기능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브랜치 개념은 사실 디자이너보다 개발자분들한테 익숙한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개발자분들은 GitHub에서 브랜치라는 개념에 익숙하신데요. 이제 이거를 피그마가 디자인 파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랜치는 쉽게 얘기하면 생성 시점에 원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복사본을 생성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카피와 다른 점은 원본과의 정보를 대조해서 브랜치별로 원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브랜치에서 수정된 정보는 여기 리뷰 탭에서 원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프레임, 컴포넌트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후에 디자인을 리뷰하는 데 투자해야 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습니다. 또 브랜치를 사용하면 대시보드에 노출되는 파일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생성된 브랜치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시보드에 직접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브랜치의 원본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브랜치의 특성을 이용해서 원본과 합쳐진 과거의 브랜치를 대시보드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에 더 적합한 방식입니다. 이미 원본에 합쳐진 브랜치 9버전들은 아카이브 탭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도중에 언제든지 9버전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도 이 탭으로 들어가셔서 그 9버전의 브랜치를 복구하시고 복사를 하는 형태로 이제 9버전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랜치 파일은 원본의 뷰어 권한만 있는 사용자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브랜치 파일의 특성을 이용하면 원본은 수정되지 않도록 뷰어 권한을 부여하고 뷰어 권한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 브랜치에서 작업한 다음에 원본과 병합하는 방식으로 작업 방식을 개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이너별로 작업할 파트를 나누어서 각각의 브랜치를 생성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 리뷰 탭에서 빠르게 디자인을 리뷰하고 병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제 브랜치 기능을 이용해서 디자인 시스템 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라이브러리를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객사 중에서는 라이브러리를 구축한 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기 위해서 모든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시스템 권한을 오픈해서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변경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파일을 열어두었을 때는 원본에 대한 방어가 취약해지기 때문에 항상 관리자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을 해야 합니다. 물론 버전 히스토리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복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식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브랜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뷰어도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요. 디자인 시스템 파일의 에디터 권한을 일부에게만 부여하되 모든 디자이너가 디자인 시스템 파일을 보고 브랜치를 생성할 수 있게 권한을 설정해두면 브랜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을 수 있게 되면서도 원본의 수정이 발생하는 문제는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제가 공유해드린 사례는 어떠셨나요? 물론 이미 잘 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작업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도 팀별로 충분히 해보시면 디자인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 파트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김우성 부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